네, 반갑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만기일이 변동성을 확장하면서 마감이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에 또 다시 올라온 모습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마감 시점에서 급격하게 떨구면서 하락 마감이 됐죠. 특히 코스닥 쪽이 낙폭이 좀 컸는데요. 2차전지가 크게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17이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0.07. 자, 그런데 수급 동향이 여전히 부담스럽죠? 네, 오늘 연기금이 조금 매수하나 싶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매수가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죠?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감 시점에서는 항상 얘네들이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뚝 떨궈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부담이, 네, 그대로 형성된 것 같아 보이고요. 외국인들은 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들의 매도도 같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 흐름을 이끌어 갔었는데 막판에 수급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49,900원, 5만원을 공식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5만원 아래쪽에 삼성전자는 2000 몇 년도인가요? 네, 그때 우리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와서 44,000원, 45,000원대 물량 막 모으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4만원대 본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4만원대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5만원이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49,900원. 물론 5만원이나 49,900원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상징적인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조선주들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역시 하나오션이 좀 대장인 것 같죠? 하나오션은 16% 정도 급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241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400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이기는 한데 여전히 불안하죠. 왜냐면 수급 동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역시 더 완성된 흐름을 보이고 나서 이제 상승 쪽 기울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빨간불 들어오니까 바로 매수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결고리를 봐야 되고 마감일에는 변동성까지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상승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대응 포인트를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그냥 우리는 딱 멈춰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샀는데 또 떨어지면은 이게 충격이 계속 가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겠지만 이거 기다림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까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 여기 후반부에 훅 떨어지죠. 막판에 초반에 올렸다가요. 초반에 올렸다가 떨어져서 중반에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 그럼 막판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오늘 장이 0.5 또는 한 0.8 정도까지는 상승해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거라서 아쉬운 부분이고 만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떨어졌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만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더 많이 떨어졌어요. 반등도 굉장히 약했고요.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개인들의 매도가 오늘 주도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수급 동안 살펴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기관 쪽 매수는 그래도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근데 외국인, 개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특히 이제 개인들 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약간의 반대 매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손절 매도나 아니면 그냥 던져버리는 형태인 거죠. 아, 재수없어.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여전히 이 선물 쪽에서는 콜을 샀는데 이걸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파생 쪽에서 네, 개인들을 누르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인들이 만약에 시장이 하락 쪽에 베팅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할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물량이 다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빠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고 외국인들이 2,300억밖에 안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쪽에는 매도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팔았죠. 그래서 매도 규모가 지금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사들였는데 삼전 하이닉스를 팔면서 시총 상위를 누르는 형태.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한 꼼수라고 봐야 되는 느낌이죠. 다른 건 사들이면서 시총 상위를 통해서 시장을 누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 시총 상위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평균 방식을 없애버리든가 뭐 아니면은 다른 조치를 취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38% 내렸습니다. 이게 되게 재수없는 게요. 장 마감 시점 동시효과까지 플러스였어요. 네, 동시효과까지 마이너스 살짝 들어가는 모습. 여기 지금 3시 반까지요. 네, 1% 넘게 상승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장 마감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거 누가 팔았을까? 연기금이나 네, 그런 쪽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1%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게 마감에 나타난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있다고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숫자를 만들어버렸어요. 5만원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자, 요거요. 여기 윗꼬리입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잖아요. 이거 내일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내일 만약에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가는 형태의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요거는 별표를 좀 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윗꼬리죠. 그 다음에 내일 아랫꼬리,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겠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따라붙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지금 현재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손대실 필요 없고요. 반등 포인트가 연결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가지고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관망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하이닉스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지금 지지선이 살짝 이탈되는 모습인데 뭐 엔비디아 관련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혼자서 용가의 통뼈가 아닌 이상은 같이 내릴 수밖에 없겠다 생각되고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많이 내릴 수 없는 날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같이 끌어내린 것이 아닌가. 왜냐면 시총 상위에서 얘네 둘만 끌어내리면 다른 것들 다 올라가도 시장이 작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됐다 보시면 됩니다. 또 은행주도 살짝 빼는데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도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문제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오늘은 그래도 편안했던 것 같아요. 느긋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 금융주 섹터만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있었고요. 조선주가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중공업이 9%대 상승, 하나오션은 16%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준 모습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쪽 움직임이나 또 오늘 방산주는 조금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만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모습이고 원전 관련한 섹터들 뭐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좀 되겠죠. 네,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것도 있지만 올라간 것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코스피 쪽에서는 나쁘진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지금 문제점이 어디서 나타나면 2차전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랐었던 종목들입니다. 뭐 삼천단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얘네들의 문제점은 뭐냐?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네, 삼성전자보다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또는 이런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에게 더 큰 우려가 쌓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코스닥은 얘네들로 인해서 붕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붕괴가 되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고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또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알테우제는 어제 내려간 거 조금 복구를 해줬고, 뭐 그런 식인데, 리가킨바이오는 또 떨어졌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지금
하락한 종목의 포인트가 고점에 있는 것들 위주로 막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다른 고점에 있는 종목들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장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막 섞여 있긴 합니다만 워낙 시총 상위에서 하락이 컸기 때문에 하락 포인트가 좀 컸습니다. 자,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은 마이너스를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거래소 쪽에서는 432개 상승에 452개 하락. 자, 400개가 이게 하락 점이 훨씬 더 크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6개 상승에 1066개 하락입니다. 오늘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1500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승이 없을 수가 있겠죠. 네, 상승을 보시면 노브랜드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9% 이상으로 보실 때 56개네요. 그래도 제법 있는 편인데, 오늘 상승 종목이 좀 있는 편이네요. 그래도.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는 2.9까지 올라와 있네요.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하락률은 어떤가요? 하락한 종목도 제법 많은 편이죠. 근데 45개. 적지 않네요. 적지 않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은, 네, 4.3. 뭐야. 마이너스 1.5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좋지 않겠네요. 저는 마이너스, 장 마감 직전까지는 플러스였습니다. 네, 장 마감 직전까지 거의 1% 정도 플러스였는데, 이 삼성이 내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막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되게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상승 포인트가 있다가 막판에 뚝 떨어졌어요. 이 기아도 그렇고요. 네, 현대차 EUB도 막판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4시 넘어서까지 계속 플러스 1%대 유지하고 있었는데, 뚝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0.2로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렇습니다. 열받네요. 네. 근데, 좀 나아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언제 돌아설 수 있겠는가? 일단 또 만기 지났으니까 또 기대를 해봐야 되나요? 네. 아직까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상승 포인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매매 포인트 보시면은 삼성전자, 네, 기관 쪽 매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어 물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떨어졌다는 게 좀 애매한 거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플러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막판에 좀 밀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레버리지 팔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SDI 등등들은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매도가 더 커졌어요. 잠정 집계로 보면은 3,600억 정도에 하이닉스가 2,000억 정도였는데 막판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이닉스 물량을 좀 매도 물량을 좀 줄었고요. 삼성전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6천억이 넘어가는 상황. 자, 외국인 전체 매도가 2,000억대.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만 합쳐가지고 6,000억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패면서 시장을 누르는 형태.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지금 만기일이고 그 전에 포인트 보면 파생 상품밖에 없어요. 지금 이 파생 쪽에서만 계속 얘네들이 처먹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정말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파생 상품의 수익을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누른다. 이제는 뭐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라는 부분에서 뭐 그냥 증시 자체를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제일 답답한 거는 이런 시점에서 뭔가 그 안정화 정책을 좀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 수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와 버리면 외국인들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2,000억을 팔았어? 그럼 5,000억을 사버려. 외국인이 3,000억을 팔았어? 그럼 4,000억을 사버려. 그러면 얘네들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옛날에는 해줘서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관들 역할이 해줘야죠. 근데 그런 거 없고요. 개인들조차도 지금은 모르겠다. 그걸 떠나버리죠. 동학개미 그런 거 없고요. 이렇게 돼. 나는 서학개미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시장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 포인트.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상승 쪽으로 내가 베팅을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올려야겠다.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외국인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상승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돈 쓰지 말고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돈 쓸 일이 충분합니다. 어차피 그럴 때 올라가도 쓰다 보면은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잘 모아뒀다가 기다렸다가 상승 시점에서
현금들을 쓰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만기일에서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지지선에 대한 역할들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 또 특정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오늘은 좀 버티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희망적인 요소들 더 이상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또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가 생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고요. 저는 이따 저녁에요. 네, 오늘 저녁 방송은 1시간 늦게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1시간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만 저녁 방송은 그대로 9시에 진행됩니다. 저녁 9시에 네, 무방 진행되니까 무방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